자, 여기 이제 그 녹음 장치가 조금 잘못돼서 다시 이제 그 1차 수업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어,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빛이 있고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겉에서 만나는 게 이제 각막입니다. 각막이라고 그래서요. 코니아, 네, 코르니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각막과 관련되는 거는 영상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표필이라고 해서 동공이 있습니다. 퓨표, 네, 그럼 요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구의 맨 바깥층을 구성하는 외막으로 흰색을 띠고 있으며 안구 앞쪽은 투명한 각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홍채. 홍채. 제가 이거 한번 다 본 다음에 우리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안구의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있는 얇은 막입니다. 홍채의 중앙에는 동공이 있으며 홍채의 신축에 의해 동공이 축소되거나 확대되어 안구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유리채. 안구의 수정체와 망막 사이를 채우고 있는 투명한 젤리 같은 물질입니다. 유리체는 동공을 통해 들어온 빛을 통과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하고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엔 결막. 안구와 눈꺼풀을 결합하는 점막으로 각막과 더불어 안구가 외계와 접하는 경계부를 이루는 점막 조직입니다. 결막은 눈꺼풀 틈새를 경계로 하나의 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망막. 안구에서 빛을 수용하는 부분으로 두께 0.5mm에서 1mm의 층상 구조를 이루며 안구의 신경부에 해당합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이 시각세포에 도달하면 쌍극세포와 신경절 세포를 통해 시신경으로 전기 신호가 전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구 혈관층, 포도막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안구는 외막과 중막, 내막의 세 개 층으로 구분됩니다. 안구의 중막에 해당하는 포도막은 외막의 안쪽에 존재하는 혈관성 조직으로 앞쪽에서부터 홍채와 선모체, 그리고 맥락막으로 구성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이제 안구의 근육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안구를 움직이는 6개의 근육으로 위 고등근과 아래 고등근, 속 고등근과 박 고등근, 그리고 위 빗근과 아래 빗근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공이 산동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눈의 앞부분에는 카메라의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가 위치하고 있는데 산동이란 흩을 산자와 눈동자 동자를 합한 말로써 눈동자가 확대된 상태를 말합니다. 한편 안과 검사나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눈동자를 확대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을 산동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증상이기 때문에 요건 뒤에서 보도록 하고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의 수정체와 망막 사이를 채우고 있는
네,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영상으로 한번 봤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눈이 있어요. 안구를 이렇게 꺼내 나왔을 때 가장 눈 겉에를 싸고 있는 거는 각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각막 위에다가 렌즈를 올리는 거고요. 만약에 눈이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라섹 수술, 라식 수술을 한다 했을 때 이 각막을 살짝 깎아내는 수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겉에 있는 싸고 있는 막을 우리는 각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막 안쪽에 이제 동공이라고 하는데 동공은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검정 눈동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를 우리는 동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검정 눈동자 안에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막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홍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면 얘가요, 쫙 벌어져요. 그래서 동공이 크게 보여요. 홍채가 아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많은 데 오면은 이걸 조절하는 거죠. 빛조리게. 그래서 이렇게 좁아져서 동공이 좀 작게 보이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막 같은 경우는 뭐냐? 컨정티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결막은 어디냐면은 눈이 이렇게 있어요. 눈이 있으면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깠을 때 눈과 눈이 연결되는 빨간색, 핑크색 부분이 있어. 거기를 우리는 컨정티바, 결막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결막염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게 뭐예요? 뭐 수영하거나 아니면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와서 닿은 부분인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정티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막이라는 걸 봤는데 공막은요. 우리가 동공이 있으면 옆으로 흰자가 보이잖아요. 요게 이제 공막이에요. 그래서 공막은 눈을 여기만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까지 이렇게 싸고 있어요. 스클레라 공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공막은요. 눈 안구를 싸고 있는 가장 바깥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냐면 이제 망막이라는 게 나왔는데 망막은요, 안구를 싸고 있는 가장 안쪽 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망막 같은 경우는 노란색 요 부분이에요. 시신경과 연결이 돼서요, 시야가 빛이 들어와서 시야가 이렇게 상이 맺혔습니다. 시신경을 통해 인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뇌신경에서 눈이 안 보이게 됐을 때 요거와 관련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걸 레티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공막과 레티나 사이에는 맥락막 또는 포도막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안구 혈관층이라고 하는데 영양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안구에 혈액이 전달되는 영양분이 전달되는 가운데 막인 거죠. 요거를 우리는 코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있어요. 이게 동공이 있고 이게 수정체예요. 렌즈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있는데 렌즈부터 망막까지 이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유리체 비트로스 바디라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물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우리가 맞았을 때도 흡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많이 다치지 않게끔 하는 역할도 하면서 이 눈동자가 이 위치에 잘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눈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경로 보도록 할게요. 시각의 성립 경로, 빛이 수정체를 통하여 들어오면 자, 빛이 수정체, 그러니까 렌즈를 통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렌즈까지 했을 때 각막이 쌓여져 있고요. 가운데 동공이 있어요. 여기를 투과를 해서 렌즈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망막에 상이 맺히고 상이 어디에 맺힌다? 우리 눈이 있으면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거예요. 상이 맺히고 이것이 시세포와 시신경을 통하여 대뇌에 전달을 한다. 우리 망막은 안에 있는 시신경, 그러니까 뇌신경으로 연결되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물체의 색과 모양을 느끼게 되는 게 이제 상이 맺히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눈 시각기관, 안구와 부속기관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해서 안구가 있고 여러 가지 근육들도 있고 눈꺼풀도 있고요. 또 아랫 눈꺼풀도 있고 눈을 싸고 있는 뼈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안구는 안화의 전반부에 위치한다. 안화라고 하면 눈이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앞쪽에 위치를 한다.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져 있어요. 지방 및 결체 조직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화라는 뼈 안에서 안구는 좀 앞쪽으로 튀어나와져 있다.
앞쪽만 외부로 노출이 되고요. 안구의 크기는 성인의 경우 23mm 정도, 용적은 6.5cc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르니아라고 해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용어네요. 각막이라는 뜻이고요. 각막, B2가 꺾이게라고 되어 있어요. B2가 꺾이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빛이 투과가 되면서요. 상이 맺힐 때요. 투과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가지고 상이 맺히잖아요. 그렇게 꺾이게를 하는 게 각막에서 이루어진다. 빛이 한번 굴절을 하는 곳이 각막이다. 자, 그 다음에는 스클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클레라는 곡막, 흰자, 위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눈에서 봤을 때 이렇게 흰자 부분을 곡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곡막은요, 눈 안구 뒤에를 싸고 있어서 안구의 가장 바깥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로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코로이드라고 하면은 맥락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어디예요? 중각막, 신경, 영양, 광선 차저단이라고 그래서 곡막이 쌓여져 있고 요 사이에 맥락막이 있고 안쪽에 망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레티나라고 되어 있어요. 레티나 같은 경우에는 망막이라고 해서요. 눈에 있는 가장 안쪽 막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신경 조직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퓨필이라고 해서 동공이라고 그래서요. 동공은요, 요 검정 눈동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검정 눈동자를 우리는 동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의 양을 조절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리스라고 돼 있어요. 아이리스는 홍채라는 얘기를 쓰고요. 홍채는요, 여기서 동공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불타오르는 얘네들 있잖아요. 빛이 별로 없는 공간에선 얘가 활짝 열리고요. 빛이 많은 데선 얘가 좁아져 있습니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 우리가 조리개의 역할을 하는 게 아이리스, 홍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리어리 바디라고 돼 있어서 선모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 포도막 설명을 할 건데 포도막은 대부분 맥락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맥락막과 연결되는 요 눈이요 그냥 이렇게 막으로만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연결되는 홍채를 조절할 수 있는 근육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리스가 있으면서 아이리스 밑으로 해서요. 선모체, 실리어리 바디라고 해서 선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모체는요. 수정체가 두꺼우면 얘도 많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얇으면 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포도막이 드디어 나왔어요. 포도막 우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중각막, 코로이드, 맥락막이 들어갑니다. 맥락막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요. 맥락막이 요 가운데 이렇게 핑크색 여기가 맥락막이에요. 맥락막인데 맥락막은 결국은 여기에 있는 선모체는 홍채랑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홍채, 코로이드, 실리어리 바디 요 세 군데를 다 합쳐서 그러니까 맥락막을 기준으로 해서 안구 앞쪽에 있는 선모체 그리고 아이리스, 홍채까지를 포도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채, 맥락막, 선모체를 다 포도막이라고 하고요. 포도막 같은 경우에는 혈관층이잖아요. 우리 눈에 영양분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어디서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염증 같은 거를 전달을 하기도 하고 바이러스균을 전달할 수도 있는 곳을 이제 우비아 포도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크리스탈린 렌즈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체라고 되어 있고요. 수정체는 볼록 렌즈, 굴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렌즈가 있으면은요, 여기서 이제 동공에서 빛이 들어와서요, 굴절을 해가지고 뒤로 이제 가서 상을 맺히게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렌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비트루스 챔버라고 해서 유리체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트루스 챔버 유리체방은요. 렌즈 뒤쪽에 이렇게 뒤에 물로 이렇게 차 있어요. 여기가 이제 투명도를 유지하는 젤리 같은 성분이야. 완전 물이라기보다는요. 자, 그 다음에는 옵틱 널브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신경 해서요. 우리가 망막에서 자, 옵틱 널브라고 해서 시신경이라고 돼 있고요. 눈에서 이렇게 들어와서요.
뇌에 있는 시신경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옵틱 ner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뇌예요. 요게 안구입니다. 시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뇌신경, 여기서 이제 옵틱 ner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큘라라고 해서 황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망막에 이렇게 사진 촬영해서 보면은 망막은 신경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경들이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런 것들이 많아지면 이제 황반종이라고 하는데 그 뭉쳐져 있는 부분을 이제 황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반은요, 망막의 가운데에 있고 신경세포가 뭉쳐져 있는 곳, 가장 많은 곳을 우리는 마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이 생겨서 여기가 너무 꽉 차 있고 뭐가 많아졌어요. 요거를 황반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황반에 대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막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지름 3mm 정도의 누르스름한 타원형 반점으로 신경세포가 가장 많이 있어 색깔을 구분하는 능력과 시력이 가장 뛰어난 부분입니다. 황반의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간 곳을 중심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검안경 검사에 대해서 볼게요. 안저검사. 검안경을 이용하여 안구의 바닥 부분에 해당하는 안저부를 관찰함으로써 유리체, 망막, 시신경 유두 등에 발생한 이상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요, 시신경이 뭉쳐있는 곳을 우리는 황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렇게 황반,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황막 같은 경우에는 동맥도 연결이 되고 시신경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안저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orbi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화라고 되어 있어요. 눈 안구가 들어있는 뼈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orbi트 안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단한 뼈로 구성된 공동이라는 거는 구멍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해골바가지 보면은 눈 부분이 뻥 뚫려져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안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아이리드라고 하면 눈꺼풀 안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꺼풀 안검이라고 하면 어딘 거예요? 우리가 눈 깜빡깜빡할 때 여기 속눈썹 달린 눈꺼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안에 안구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컨정티바는 어디냐? 자, 눈과 눈꺼풀이 연결되는 요 핑크색 요 부분 있죠? 여기를 우리는 컨정티바 결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결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안구와 눈꺼풀을 결합하는 점막 이렇게 얘기해요. 점막이 뭐예요? 피부보다는 한꺼풀이 벗겨져 나온 상태인 이렇게 핑크색 점막. 우리 어디를 점막이라고 그래요? 입 안에 구강 안쪽에 이렇게 혀로요 만져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가 점막이라고 하고요. 위 점막이라고 해서 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안에도 점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라크리말 글랜드라고 해서 눈물샘 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물샘 누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라크리말 어페어러츠 해서 눈물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기관은 우선은요, 눈물샘이 어디 있냐면 눈 위쪽에 이렇게 샘조직. 우리가 샘조직이라는 거는 뭐냐면 뭔가 호르몬이 뭉쳐져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라크리말 글랜드 눈물샘이 있고요. 그럼 눈물샘에는요, 눈물이 흘러서 나와야지 여기서 뭉쳐져 있으면 눈물샘에 염증 생길 수 있어요. 흘러져 나올 수 있게끔 라크리말 덕트.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덕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봤더니 라크리말 펑처라고 그래서요. 눈물점이라고 됐어요. 우리가 눈물이 흘릴 때 여기서 흘러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 눈물관이라고 해서요. 여기서 봤더니 눈물하고요. 코까지 이렇게 눈물점부터 여기가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가 눈물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여기서 눈물샘이 자극이 돼서 눈물점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결국은 코로까지 막 나가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조 라크리말 덕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눈물 주머니가 또 있다. 그래서 라크리말색, 눈물샘이 여기 있고 라크리말색도 여기에 또 눈물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쪽에서 눈물이 나와서 같이 흐르고 여기서도 흐르고 이렇게 흘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증상 용어부터 2차 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